지난 시간 거가 너쌤 이 뒤에 거 다 이어서 풀어. 내가 숙제라고 뭐 따로 내주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풀어와. 정리까지. 그럼 언젠가 쌤이 그 검사할 때가 찍고 놔두고 왔어. 이런 소리 안 먹힌다. 쌤이 계속 같이 두고 다니고 거기 따라서 문제 내가 같이 이어줄 테니까.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앞쪽에 쌤이 이거 완벽하게 설명해 줬지. 내가 너한테 해줬던 설명들이 뭐예요? 그래프랑 함수랑 방정식이랑 어떻다고? 똑같다고. 얘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3차식과 다른 놈, 뭐 2차식하고 1차식, 뭐 유리함수하고 1차, 3차, 삼각함수하고 1차 여러 개를 막 엮어서 내는데 그거를 못 따라와. 지금 요거 고등학교 1학년과 하면서부터 제대로 자리 잡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함수하면 뭐라고? 무조건? 함수는 뭐라고? 그래프. 무조건 그래프 싸움이야. 알겠지? 그 그래프 중에서 우리가 이 꼭지점을 찾을 때 쓰는 형태가 어떤 형태라고 그랬어? x-m의 제곱 플러스 약간 이런 형태죠. 그죠? 꼭지점 찾는 것들에 대해서. 이 꼭지점을 찾는다는 말은 가장 낮은 값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야. 최대나 최소 뭐 이럴 때는 최대. 근데 우리가 요렇게 되어 있는 요런 값들을 물어볼 때는 y 값이 얼마가 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고. 그래서 누가 무슨 값입니다라고 할 때 제일 많이 푸는 것들은 인수분해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 주어진 이차 함수가 주어지면 어떤 걸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형태 변환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해하셨죠 이거? 그래서 이 2차 함수 그래프 봐봐. 이런 2차 함수 그래프와 이런 직선대기가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만난다는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인수분해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걸 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날 거기 때문에 이때 x좌표, yx좌표와 y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같은 값이야. 같은 값이야. 그래서 이 y랑 이 y가 같다라고 주고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둘이 같다라고 주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니야. x좌표든 y, 여기 보이는 x와 여기 x, 여기 보이는 y와 y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 같아져야 되는 거. 이해했지? 그냥 달달달 외우면서 하지 마라. 분명히 이겠다. 그래서 y를 집어넣고 y 대신 똑같은 y니까 집어넣고 전개를 해서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 형태로 그러니까 는 0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야. 그지? 인수분해 형태로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하고는 다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되게 많이 쓸 줄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인 거고 대략적인 얘기들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솔직히 연우는 이걸 마치고 풀고 가. 그러니까 우리 학원 시스템은 원래 마치고 풀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니 지금 영어 때문에 쌤이 빨리 보내주는 거지. 이 수업을 한번 들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하고 있던 거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알겠지? 네가 외우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암기 형태의 공부를 잘못했다고 쌤이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듣고 나면 앞쪽 문제 풀 때 집중해서 문제 풀어야 돼. 알겠지? 나이는 뭐 어쩔 수 없다. 영어 니도 마찬가지 영어 시간 때문에 되는 거니까 대신에 숙제는 꼬박꼬박 잘 해와야 돼. 안 어긋나게. 알겠지? 이렇게 막 들었던 것들이 다 날린단 말이야. 영어는 최대한 또 나와서 문제 푸는 거 집중해서 풀고 맨날 이상한 질문 하지 말고. 자,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럼 봐봐. 오늘 할 게 별 게 없어. 왜 별 게 없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야, 2차 함수인데 뭐 이런 그래프든 이런 그래프인데 최대 최소 당연히 어디서 결정 나는 애야? 여기서 결정 나는 애야. 그치? 그래서 그냥 이런 놈들에 대해서는 여기 잘 봐봐. 얘가 무조건 우리가 꼭지점 어디? P, Q를 지나는 점이구나. 누가 알잖아. 꼭지점 위치 알잖아. A가 양수면 아래 볼록 위로 볼록. 여기 A 양수면 아래 볼록. 그렇지. 아래 볼록일 때는 무슨 값밖에 없겠어요? 최소값밖에 없을 거고요. 최대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 쌤은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나는 그냥 문제 나오면 일단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파악하고 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됐죠? 음수일 때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P, Q가 뭐가 되겠어? 최대값이 되겠지. 당연히 최소값은 없게 될 것이고. 이건 너무 당연한 말들인 거잖아. 이게 뭐 어렵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 난 이해가 안 돼 이거. 알겠지? 자, 이번에는 그게 제한을 준대요. 그럼 너가 머릿속에 생각해봐. 범위 제한을 준다고? 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래.
그럼 이 그래프 중에서 내가 잘라서 보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나? 그럼 그래프를 알면 자를 때 어디가 잘리는지만 알면 될 거 아니야. 이때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잘리면 꼭지점을 포함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노? 이거 분명히 말하는데 너가 이걸 자리 잡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풀려. 생각을. 자, 범위가 이렇게 잡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최소예요? 얘가 최소값이지. 맞지? 다음 이 범위 중에서 여기냐 여기냐 둘 중에 하나가 무슨 값이 되겠어? 최대값이 될 거야. 그런데 이차 함수의 더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네? 이차 함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쌤이? 지난 시간에 쌤이 얘기해줬잖아. 양쪽으로 대해서 그렇지 대칭되는 게 특징적인 거라고. 그럼 봐봐, 여기가 2인데 1부터 4까지라고 하면 누가 당연히 더 높이 올라가? 그렇지. 근데 바보같이 1도 대입하고 4도 대입하면은 안 된다고 2차 함수 문제를 물어보는데. 주어진 범위가 꼭지점에서 많이 떨어진 놈이 당연히 더 큰 거야,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항상 대칭성을 같이 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1과 3이다. 그러면은 뭐 볼 것도 없죠? 1이든 3이든 둘 중에 하나 대입하면 돼. 근데 바보같이 3 대입하는 놈은 없겠지? 왜냐면 숫자가 커지잖아. 최대한 내가 작은 숫자를 대입해서 뭔가를 만들 생각을 하라고. 알겠나? 복잡한 숫자 말고. 이해했지?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도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풀기만 하면 돼요. 괜찮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해. 이거를 너가 가만히 잘 다시 염두에 두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애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두 번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 그럼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니도 그렇게 하니? 이거 얘는 어떤 놈이냐면 쌤이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거를 다른 학원에서 온 놈들 다른 학원에서 온 놈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원에 있던 놈들도 그래. 주로 문제 풀다가 쌤 이거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두 번을 해? 그러니까 뭔가 두 번 해야 된다는 느낌을 갖는 것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야. 그냥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 봐라. 문제가 있다. 공통 부분이 보이면 t라고 치면 쌤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우리가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차수가 몇 차식? 2차식이야. 맞잖아. 중3 때부터. 안 되면 근해 공식 갖다 집어넣어도 되고. 맞지? 4차식 풀기 쉬고 어려워. 어렵단 말이지. 됐나? 그래서 내가 치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풀기 쉬운 방향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기 위한 거야. 됐어? 그럼 바이.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이 함수는 어떤 놈이냐면 y 이퀄 여기에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이게 똑같이 들어있고 얘를 제곱하는 순간 이게 몇 차식이 돼? 4차식이 된단 말이야. 4차식이 된다고. 근데 나는 그런 건 잘 못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잡는 거냐면 이 놈을 내가 t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식 이름이 어떻게 돼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그림 그려볼까? 어떻게 되노? 꼭지점이 얼마? 마이너스 1되지? 마이너스 1되지? 너처럼 너 이거 해도 돼. 이 제곱하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했지? 자, 이렇게 풀 건데 얘는 그러면 범위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여기다 자를 거냔 말이야. 자, 잘 봐봐. 문제를 잘 봐봐. 저는 문제를 보고 읽어내고 해석하는 연습들을 더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주어진 범위는 누구의 범위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누구의 범위냐고? x의 범위야. 근데 지금 얘가 x 관련된 거야? 아니잖아. 이래 되면 안 된다고. 이해됐나? 나는 지금 필요한 게 누구의 범위냐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나는 지금 내가 물어보면 t의 범위야. 분명히 얘기했어. 그치? t의 범위야. 근데 x의 범위를 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럼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지. 내가 지금 뭐라고 줬어요? t 이꼴 x 제곱 플러스 2x라고 했지. 그러면 식에서
좌표 표면에서 잘 봐라. 이쪽 편이 x가 되는 거고 이쪽 편이 뭐가 되는 거야? t가 되는 거야. y는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지금 t는이라고 쓰고 있잖아. 이해했어?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뒀다고. 이런 걸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매개 변수라고 너한테 배워. 고등학교 2학년 후반 가면 이제 매개 변수라고 배우는데 그때 되면 또 애들 또 다른 공부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는 거라니까? 하는 건데 왜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려고 그래? 처음부터 이해하는 것들이. 이 t라고 하는 거는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잡은 거고 맞지? t 값에 따라서 y 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이해했나? x의 범위를 주면 그 x의 범위로 뭐를 구하고 t를 구하고요. 그 t를 가지고 다시 뭐를 구해내라고? y를 구해내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그래. 이거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용이에요. 고3용입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되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고3이 되어도 못 풀어. 생각하는 습관 자체가 안 돼 있거든. 내가 치환을 하면 다시 치환을 하면 이거는 매개 변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셔야 돼. 아셨죠? 이해했지? 주어진 값이 뭐라고? x의 값. x 값을 주면 t라고 치환하면서 t에 대한 값을 구하고요. 그 t에 대한 값으로 무슨 값을 구해내는 거야? y 값을 구해내는 거야. 알겠지? 이 과정이다. 무슨 두 번 하는 거 아니다. 그래프 두 번 그리는 거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 알겠지? 치환하면 매개변수예요. 뭐 매개변수라는 말을 알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됐나? 자 그러면 x의 값은 지금 요 놈에 대해서 이게 t고 이게 x에 대한 값이야. 그치? 이해됐나?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노? 좌표가 얘는 뭐가 되는 놈이겠냐고. 이쪽이 t에 대해서 y가 된다. 너가 이걸 읽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게 되는 물리, 과학 관련된 거, 그래프 나오는 경제 관련된 거 다 읽을 수 있어. 너가 지금 수학 공부하는 거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그쪽 공부들이 다 어려운 거야. x축이 꼭 x일 필요가 없고 y축이 꼭 y일 필요 없어요. 주어진 그래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읽어내야 되겠구나에 대한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는 누구와? t와 y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고 얘는 x와 t에 대한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야. 이해했지? 보이지 이거? 잠시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꼭점이. 얘도 이제 꼭점 바꿀 수 있잖아. 어차피 범위 안에 꼭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죠. 됐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아래 블록이고 요렇게 됐나? 자,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래.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래. 요까지 됐나? 그럼 요 안쪽만 보라는 얘기야. 이 안쪽만 보라고. 당연히 최소값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 1 대입하면 여기가 3 되지. 그래서 나타낼 수 있는 t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된다고. 됐나?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t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로 이렇게 범위를 주셔야 돼요. 됐지? 자, 그럼 원래 이 그래프 여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값이 돼. 그럼 제일 작은 값이 누가 되는가? 아까 마이너스 4였죠, 그죠? 마이너스 4 최소. 그 다음에 누구 대입하면 최대? 3 대입하면 최대. 16 빼기 4니까 12가 최대. 이런 식으로. 이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나한테 또 당연히 물어보겠지. 시험 때 돼도 물어보고 뭐 공부하다 보면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물어보고 할 건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날리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다. 문제를 보고 읽어 나가고 너가 필요한 값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식 변화를 시키느냐에 대한 게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알겠지?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문제풀이야. 전체적인 문제풀이 간다. 그냥 바로 읽어 나갑니다. 얘가 있네. 질문봐. 어떻게 할 거야? 304번.
문제 같나? 지우야 문제 똑같아? 없어? 문제가 바로 없네. 됐지? 번호는 다르지? 구성이 좀 달라져. 됐나?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 봐. 이거는 얘가 말해주는 걸 이걸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너 머릿속에서 아 최대 최소를 물어보네? 이 형태로 바꿔야지 이거야. 공부 순서다. 됐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네?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꼭지점 알아야 된다고. 대답해. 왜 대답을 안 하냐? 나중에 너 실력 차이 엄청나게 난다 해. 나중에. 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방법도 다 가르쳐줘. 원리 다 설명해줘. 왜 대답을 안 해? 누가 대답해야 내가 다음으로 넘어간다. 우리는 왜 자꾸 꼬박꼬박 줄어? 안 주면 조는 척이라고 하지 마. 내 기분 매기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지. 선생님은 되게 성의 있게 누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안 가르치고 그냥 쭉쭉 넘어가도 되는 거 내가 성의 있게 가르친다고. 왜 나는 성의를 보이는데 너는 성의를 안 보여? 왜 대답 안 하냐고. 내가 10만 쭉쭉 하고 넘어갈까? 그럼 너한테 도움 될 것 같아 이거? 너 문제 풀면서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 그럼 다른 학원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난 그렇게 안 가르친다니까 너한테. 되게 성의 있게 가르치는데 왜 너는 성의를 안 보여? 뭐 중학생인 줄 알아? 누구 지금 중학교 공부하는 줄 알아? 내가 너 해고 웃으면서 공부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지금. 어? 나 기분 나쁘면 나도 이거 이렇게 수업할 필요 없어. 그냥 설명해주고 나서 문제 몇 개 풀어주고 나면 끝이지.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입 아프게 열받아가면서 수업하냐고. 조는 티 하지 마. 눈 살짝 감는 것도 하지 마. 대답 잘하고. 알겠어? 알아도 대답해. 영훈이도 왜 이게 딱 다물고 앉았어? 내가 물어봤잖아.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그럼 네 혼자 수업하냐? 왜 자꾸 애 같은 짓을 하지? 고등학교 수업하면서. 내가 좀 너하고 이렇게 밀당하고 할 이유가 더 없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인데.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싹 다 이걸 대충대충 해갖고 막 식량 계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넘어가니까 다 나중에 되면 고2, 고3 되면 바보 돼가지고 공부도 문제도 못 푸는 거 아니야.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 기본부터 제대로 하라고. 그럼 대답을 해야 내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 아니냐고. 대답 잘해. 뭘 틀려도 돼. 내가 틀린 거 갖고 뭐라 안 하잖아. 틀린 거 다시 설명하면 되는데. 다시 간다. 2차 함수야. 맞지? 앞에 모양. 앞에 모양. 이면 무슨 모양? 아래볼록. 이해됐나? 아래볼록이면 최대값 있어 없어? 없어. 최소값만 존재해. 그 최소값은 어디에서 구해야 되냐고? 꼭지점. 그러면 꼭지점 형태로. 알겠지? 입모양이라도 뻔뻔해라. 내가 어차피 너 다 보고 있으니까. 알겠지? 어? 생각하는 머리 순서가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빨리빨리 문제 푼다고. 내가 지금 설명한다고 시간 다 보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도 간다. 앞에 교수 뭐야? 마이너스. 모양은 위로 볼록. 최대값 꼭지점에서 최소는 없다. 이게 한눈에 딱 보자마자 다다다닥 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왜 풀고 앉았어? 이걸 왜 풀고 앉았냐고. 너 못 풀어 이거? 풀 수 있지. 지금 말고. 지금 당장 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나중에 뭐 좀 몇 번 풀고 나서 쌤 이거 풀어놔. 마이너스 3에 이거 하고 있는 놈이 나는 진짜 너무 답답해.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인데 저걸 왜 풀고 있냐. 그냥 눈으로 보고 꼭지점이 저기네 라고 넘어가면 되지. 공부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그러려면 문제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어려운 문제도 푼다고. 그 좋은 형태를 다 얘기해 주는데 왜 청취를 하냐.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마. 대답 잘해라. 입만이라도 뽕뽕 거리더라도 다 대답해.
대답은 우리 고3이 제일 잘한다. 씨, 얼마나 공부 연습시켰으면. 자, 한다. 3번. 됐지, 이거? 이거 뭐야? 위로별로 최대 존재, 최소 없어. 꼭지점에서 최대. 됐지? 자, 이번에는 306번은, 범위를 잘랐네. 얘 모양 뭐야? 아래 볼록에 꼭지점이 얼마가 되죠? 2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꼭지점 2라는 거 알겠지? 쌤은 이거 완전 요식 형태도 안 바꿔요. 난 요것만 일단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1과 4야. 1은 여기, 4는 여기. 누구 대입하면 최대야? 4 대입하면 최대지. 누구 대입하면 최소야? 2 대입하면 최소겠지.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돼. 이걸 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앉았냐고. 나 꼭지점 어딘지만 알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가게 되면 내가 하는 행동. 초반에 너는 당연히 꼭지점 찾아야 됩니다를 선생님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서술형에. 그래서 2회에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8 되고 이게 다 쓰는 이유가 그런 거고 나는 이 숫자만 봐도 너가 어디라는 거 알아 꼭지점이 2라는 거 알지? 그래 2의 위치만 찍으면 돼. 그러고 나서 1, 4 대입하는 거 범위가 이렇게 범위 되겠네. 어차피 그림으로 문제 다 풀었잖아. 함수는 뭐야? 뭐 대입하면 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2 대입하면 최소 나오겠고 4 대입하면 최대 나오겠네 하면 끝나는 거라고. 형태 변화를 굳이 시킬 필요가 없다고. 이해했지? 자, 범위 갑니다. 요거 최대 최소 물어보란다. 범위 자르는 거지, 그지? 얘는 꼭지점 앞에 모양 아래 여기 마이너스 1 0부터 1까지면 요렇게겠지. 0이네. 0부터 1까지 여기겠지. 그럼 누구 대입하면 최소? 0 대입하면 최소, 1 대입하면 최대. 얘는 위로 볼록에 1의 꼭지점 2부터 3까지 2 대입하면 최대, 3 대입하면 최소. 알겠나 이거? 문제 푼다. 7번부터 필수 문제. 선생님 화내는 거는 너가 지금 어느 정도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빨리빨리 넘어가지. 여기 간다. 0부터 5까지다. 이거 내 문제 다 안 풀어도 되지? 여기 꼭지점 얼마? 인 거 알겠어?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꼭지점 2라는 건 너가 확인되나? 다 눈으로 확인되지. 너 정도 수준이면. 그래서 볼록에서 여기가 2, 0부터 5면 이렇게 되겠다. 0은 2칸, 5는 3칸. 그러니까 당연히 2 대입했을 때 최소, 5 대입하면 최대. 끝. 됐나?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최대, 1 대입하면 최소. 끝. 됐지? 그러니까 형태로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미지수가 끼기 시작하는 거야. 고등과정들 자체가 그렇단 말이야. 얘는 지금 여기 꼭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 근데 마이너스 2로 묶어내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꼭지점이 1이라는 거 알겠지? 앞에 음수지, 위로 볼록이지, 여기 1이지. 그럼 1부터 3까지 됐나? 최대값은 누구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야. 1 대입하면 4 나옵니다 하면 k값 나오지. 그때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아까 얼마 대입하면 된다고? 3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풀겠다는 게 내 눈에 다 들어와야 된다고. 설계가 끝나고 손대야 돼. 설계가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시험 기간에 문제 풀 때 풀 필요가 없다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내가 시간 줄이라고. 무슨 시험 때 죽으라고 공부하고 안 했어 수학을. 수학 문제는 곧 시험 때 되면 그냥 감만 잡으면 돼. 어려운 문제 몇 개 풀면서 뭐 어려운 거나 좀 재미삼아 풀어보면서 이렇게 서서히 잡아야 되는데 미쳤다고 막 공부하고 문제 죽으라고 풀고 하냐고. 중학교 성적은 죽으라고 풀면 성적이 나오지만 고등학교 거는 죽으라고 풀어봤자 성적 안 나와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방법 못 쓰면 성적 안 나와. 진짜 죽으라고 풀어봤자 내 장담하는 게 2등급이 다야. 최고 맥스로 최고 2등급 다. 그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뛰어넘으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돼. 내 장담하는데 너 학교에서 보면 그런 애들 있을걸? 2등 막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별로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1등 하는 애들. 수학 1등급 받는 애들, 100점 맞는 애들 다 이런 애들이야. 저거 머릿속에서 그렇게 배운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라고. 타고난 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려고. 쌤이 지금 방법 얘기해 주잖아. 고등학교도 다 똑같습니다. 쌤이 고등학교 때도 막 죽으라고 공부하지 않고 성적을 내. 수학 성적이 나왔던 이유는 싹 다 이거야 이거. 주변 애들이 맨날 저 새끼 뭐지? 뭐 이런 느낌을 드는 게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공부 방법을 알았던 거라고 수학에. 쓸데없는 문제를 왜 푸냐? 내가 풀 줄 아는데.
어려운 문제 풀어가면서 어떻게 풀겠다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해.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고등학교 과정 수준. 앞에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중학교 3학년 때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기말고사 때 다 나올 거야, 그거. 그냥 쉽게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 갑니다. 보이지? 4차 되는 거.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식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쵸? 됐죠? 근데 이렇게 치환을 한 이유가 내가 간단한 몇 차식으로 풀겠다고? 2차식으로. 근데 x에 대한 걸 t로, t에 대한 걸 y로. 이거 알겠지? 쌤 너 설명해줬다. x에 대한 걸 t로, t에 대한 걸 y로. 그럼 이 y 값은 t에 의해서 나오는 값인 거고, 맞나? 이 t 값은 x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얘 준 게 맞지?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요렇게 이제 찾아내갈 거라고. 단계 이렇게 올 줄 알아야 돼. 이해됐죠? 자, 그러면 t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t의 범위 찾을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 그럼 이게 t 값이야. 이게 t 값이라고. 이게 x의 값이고. 곱지점이 얼마죠? 1이라는 거 알겠지? 그렇지. 그럼 1 대입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될 거야. 1 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x의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x의 범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떤 범위 보라는 얘기야? 전체 다 보라는 얘기야. 이 x 값에 대한 모든 값들을 다 보라고. 다 봤더니 그때 나오는 t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다 큰 놈이지, 이렇게. 됐나? 그럼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보다는 큰 범위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풀는데, 그럼 다시 이번에는 t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y에 대해서 이해했죠? 1, 이해됐나? 이건 1 되는 거 알겠지?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 나오나? 그래서 실제로 대입해보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t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마이너스 1은 요쪽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보다 크단다. 그럼 요렇게 되겠지, 그지? 이 값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누구지? 마이너스 6이 최소. 방 마이너스 6. 이렇게. 됐나? 아닌가? 됐지? 이렇게. 쌤 지금 그림으로 다 해결했다. 너한테 식으로 줄 수 있는 모양보다 훨씬 너 눈에 확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문제는 다른 애들 되게 어려워하는데 너는 어려워하지 마. 알겠지? 치환하고 나면 쌤 뭐라고 항상? 매개변수 생각하고 새로운 범위에 대한 얘기.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똑같은 느낌이니까 얘를 t라고 잡을 거야. 됐지? 이제 줄게요. t라고 잡을 거야.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게 y골 이런 느낌. 이해됐나? 그러면 얘는 t에 의해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t가 누구야? 쟤야, 그치?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그림 그립시다. 얘는 x, 이쪽이 t의 값. 됐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나? 1, 1 대입하면 2가? 1,2 되지? 쌤 그냥 할게. 1,2.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일 겁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가? 0부터 3까지 자른다. 여기가 0, 3. 3이면 여기서 한 칸, 여기는 두 칸이잖아. 누가 더 높이 올라가겠어? 3 대입한 게 더 올라간다. 그치? 그럼 여기 9, 6 더하기 3 이러면 얼마고? 6이야? 여기는 6. 여기는 아까 2였죠? 그죠? 그럼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그러니까 2부터 6까지가 되는 거야. t의 값의 범위. 그럼 그 범위를 가지고 y 값의 최대 최소를 찾을 거라고. 그럼 이 그래프는 다시 어떻게 되는? 이렇게 되지. 2,2 0 됐죠? 이거 뭐 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쌤 그냥 바로 자주 많이 봤던 것들이라서 그런 거고. 2부터 6까지니까 여기서 2부터 6까지를 보는 거야. 그치? 그럼 최소값은 0, 6 대입했을 때 최대 이렇게. 됐나? 그래서 공통부호 나왔을 때 이 범위 생각하는 거 꼭 좀 하셔야 되고, 더 완전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모든 걸 배우고 나면 맨 마지막에는 활용이야. 활용 부분은 너가
어려워하면 안 된다. 그냥 시험 문제가 전부 다 활용해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무조건 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활용 파트 빼고 문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알겠지? 그냥 단순한 시험을 할 수 있느냐? 당연한 거고, 주어진 거에서 내가 활용의 제일 기본은 뭐죠? 활용하면 쌤이 딱 활용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잡는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누구를 미지수로 잡느냐. 그거 하고 나면 끝나. 그 다음 시키는 거 다 찾아내면 되거든. 됐지? 자, 그럼 누구를 미지수로 잡느냐에 대한 건데, 보세요. 보통 우리가 요 놈에 대해서 이쪽 값을 내가 t나 뭐 a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을 거. 됐지? 근데 잡을 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둘레의 길이를 내가 잡은 t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식 자체가 주어진 식이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지. 2차식이면 무조건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좋아. 미지수를 잡을 때도. 자, 내가 얘를 t라고 잡습니다. 둘레 길이 하면 우리가 이렇게 네 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여기다 t 대입하면 돼.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없지. 10t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그게 몇 개가 있죠? 이쪽에서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쪽 길이 찾아야 돼. 됐나? 그럼 이쪽 길을 찾는데 너가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얘가 t면 여기 꼭지점이 얼마지? 여기 꼭지점이 얼마야? 5인 거 알겠어? 5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t 빼기 5야. 근데 선생님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이라고 그랬지.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요쪽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이 놈에 대해서 대칭되는 놈이야. 그럼 요 길이가 t-5야. 그럼 이 길이는 이거의 2배 아닌가? 그럼 요 위 이것도 다시 이거의 2배 아니야? 이해했어?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러면 누구랑 얘랑 둘이 더한 값이 이놈의 둘레의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2차 함수니까 대칭성을 잡는 거고, 뭐 유리함수면 점근선을 잡고, 무리함수는 뭐 이런, 그러니까 각 함수들마다 특징적인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특징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 이상한 짓거리 해놨지? 난 이 짓거리 안 했대. 그러니까 답지는 답지는 너가 봐봤자 내하고 풀이 달라.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그 생각들을 심어주고 싶다고. 지금 답지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괜찮으니까 해. 근데 내가 고3 문제들을 다 풀어봤을 때, 고3까지 문제를 아무리 다 풀어봐도 제일 좋은 거는 2차 함수 이 꼭지점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 제일 간단하고 제일 편안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답지가 없다고. 답지를 봐봤자 내한테는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내한테는 안 좋은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답지 보고 오는 애들 많지. 모르면 답지 풀이 보고 하는 애들 많아. 꼭 하라고. 주어 망하는 길이니까. 왜냐면 딱 이걸로밖에 못 풀거든. 선생님 자꾸 다른 식으로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2차 함수는 계속 얘기하면서 뭐를 자꾸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축에 대한 대칭. 그렇지. 꼭지점. 그 꼭지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미지수를 잡든 뭘 하든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알겠지? 계속 이런 생각 가지면서 문제 푸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하고 이런 거 괜찮아. 수학 문제는 함수 실수할, 나도 실수하는데 뭐 실수할 수 있지. 근데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특징들을 잘 잡으면 미지수를 여러 개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계산 오류도 줄어들고. 알겠지? 그러니까 오류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최대최소 완전 제곱식을 위한 최대최소 이거는 보세요. 지금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게 누구야?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갔지? 식이었나? 자, 인마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대요. 근데 지금 너 눈에 뭐가 보여? 2차식이 보이지 않나? 2차식이 x도 2차식이고 y도 2차식이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요 놈을 풀 때 있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잡는 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2차식에 대한 거니까 무슨 최소값이라고 얘기하면 너가 봐봐. 얘 제일 작은 값 얼마야? 0인 거 알겠나? 왜냐면 이 놈은 우리가 식으로 따지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뭐래노? 최소값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꼭지점에서 나타난다고. 이해됐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란 말이야. 2차식은 무조건 양수야. 제곱은 무조건 양수야.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아니면 뭐 음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냐에 따라 아무튼 이놈 자체 뭔가를 제곱했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 양수야. 근데 0이 될 수가 있어. 음수는 절대 될 수 없는 게 너가 중3 때 배웠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형태를 너한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보면 어떻게 하냐면 얘와 얘만 가져가면 x-2의 제곱. 이해됐지? 됐지? 그 다음 이놈은 2로 묶어냅니다. 그럼 y-6의 제곱 3의 제곱. 잘못했어. 이해했지? 2로 묶어내고 나면 마이너스 6가 있을 거니까 절반의 제곱 만든 거 이렇게. 그럼 여기 16이 원래 있었고요. 얘 한다고 4 썼고요. 얘 한테 9 썼지. 9 썼으면 2하고 빼면 마이너스 18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해했지?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제일 작아봐야 0. 얘도 제일 작아봐야 0. 그러면 남아있는 이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될 거라고. 이해됐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숫자 계산하는 것도 귀찮아. 그냥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얘 꼭지점 2, 얘 꼭지점 얼마? 3이잖아. 그치? 그러면 x에 2, y에 3 대입하면 답이야. 이게 제일 최소값이 될 거니까. 어차피 그 꼭지점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갖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단계 하나씩 키워가. 그러면 나중에 문제 보고 뭐 대입하면 끝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난 너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쪽도 그런 형태들에 대한 거고. 조건에 의한 2차 분의 최대수.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거야. 너무너무 단순한 게 뭐냐면 이놈의 최소값을 물어보네? 근데 조건이 있어. 이렇게. 이 조건은 뭐야?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봐. 왜냐면 이게 는이 있거든. 는이 있거든. 그러면 y 대신에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x-3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되노? x제곱에 플러스 2와 2x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이거 2차식이잖아. 그럼 꼭좀 구하면 최소값 구할 수 있지, 이거.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됐나? 뭐 어떤 바보가 x를 집어넣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제곱까지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보면서 너가 파악을 해. 내가 이렇게 큰 게 편하고 저렇게 하면 식 계산을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런 연구들을 하라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너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아셨죠? 자꾸 그렇게 만들어내고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도 되도록이면 실력법은 아니어도 되는데 그 밑에까지는 조금 푸십시오. 기본적인 거 연습해놓고 센이나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더 풀 수 있게끔 할 거니까. 알겠지? 오늘 쌤이 화낸 거는 고등학교 올라오는 애들한테 해마다 하는 행동이다. 진짜 고등학교 올라오는 애들한테 일부러 해마다 해.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너가 정신을 안 차린다고. 그러니까 중등하고 고등하고는 완벽하게 달라. 너무너무 다른 세상이야. 그래갖고 해호 하면서 농담 던져가면서 막 원리 이런 거야 하고 너가 재미에 공부에 흥미를 들이기 위해서 야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할 이유가 없어. 알겠지? 원리 설명하기 엄청나게 바쁘기 때문에 되게 집중 있게 설명할 거고 야단을 친 거지. 맞지? 내가 화낸 거 아니야. 야단을 친 거지 화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 오해하지 말고 앞으로 행동은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2번, 3번 했는데 안 되면 내가 진짜로 개 쌍욕을 하면서 화낼 거니까. 그때는 화낼 거라고. 알겠지? 지금은 야단이야. 너가 지금 잘못된 행동 얘기한 거라고. 잘 따라오서 와.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알겠지? 니는 지금 가야 되지? 좀 이따 가서 해라. 쌤 풀어라. 쌤 들고 와. 영어 단어 안 나왔지? 아닌가? 그래. 요는 저쪽 방 갔어.